네, 정치 좀 아는 단골들의 사이다 뒤풀이쇼 쉿바 오늘도 다양한 안주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김용민 형님, 박지훈 형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예, 또 한 주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김용민 형님은? 4월과 5월이 지나는 시점인데 예. 저는 7월 안으로 예, 이 정권이 이제 몰락한다고 믿습니다. 몰락 소리 돌고 있다는 방송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실각설. 실각설. 네, 실각설. 방송하신 예. 거 봤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자꾸 뭐 몰각한다. 변희재랑 김용민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있거든. 아, 예. 2년째 얘기하고 있어. 2년째. 그거 음력일지 몰라요.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음력일 수 그럼요. 있는 거니까. 내가 저기 양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그레고리력이라고도 얘기 안 했고. 예. 예. 저는 이렇게 몰각은 아닌데 상당히 힘들다. 많이 힘들어 보인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매우 힘들다. 예, 저는 뭐 이 기간 예측은 안 하겠습니다. 예. 거의 컨트롤 타워가 상실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올해 안에 힘들다. 근데 힘든데 쭉 이렇게 갈 것 같아. 국민이 제일 힘들 것 같아 결국. 3년 내내 힘들다로. 그때까지 가겠냐마는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저는 우리 저 국민들이 말이죠. 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영식이 형도. 예, 예. 옛날에 CT폰이라고 있었습니다. 알죠. 시티폰. 김국진. 근데 그 CT폰이 어떻게 해야 그 통화가 가능합니까? 그 공중전화 근처 가가지고 해있지. 기지국 살려서 해야죠. 받을 수는 없고 예. 걸 수만 있는. 그렇죠. 예. 그 삐삐하고 같이 예. 갖고 다니면서. 예. 근데 비용이 훨씬 비싼 예. 응? 예. 휴대전화가 예. CT폰을 금방 몰락시켰습니다. 그건 그렇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냐면 비싸더라도 편리한 거를 더 추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 권력을 내버려 두고 국민들이 지지멸렬하게 3년 동안 자기 민생 다 파괴되는데도 예. 가만히 있는다. 저는 야, 그럴 국민들이 아니시다. 이 예를 참 그 예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 그 예는 저는 그 예가 좋지만 음, 국민의힘이라는 이상한 애, 그거를 지지하는 이상한 사람이 없다는 전제예요. 그 시티폰 관련된 거는 음, 한 30%, 30 몇 프로 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비정상적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분명히 우리 사회 30% 이상은 있다는 건 네. 확실한 건데. 확실하죠. 근데 당장은 자기 그 민생의 기반이 허물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시티폰 들걸요? 시티폰 든다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그분들은 영원히 네. 그 지지하실 분들인데 그 나머지 국민들 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삶이 파괴되는데 처참하게 붕괴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보고 그리고 그리고. 그 공직 사회가 말이죠. 예. 예. 공직 사회가 절대로 윤석열의 이익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이게 예. 윤석열에게는 큰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사실은 나쁜 짓을 시킨단 말이죠. 예.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데 비밀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하나 둘씩 이제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여가는 것이고 예. 어느 시점 되면은 민주당이 봐주려고 해도 예. 이거는 이대로 갈 수 없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없이 3년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선거 또 그 다음 선거에서 심판론, 그 다음 지방선거 그 다음 대선에서 심판론을 몰고 갈 수 있거든요. 그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조기 대선이 결코 이득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참을 수 없다. 그러면은 저는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국민들의 떠밀려서 결국에는 정권을 바꾸는 그런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바랍니다. 바라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 때를 좀 생각해 보면 결국 10%대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 30% 예입니다. 그 30%가 흔들릴 수 있는 주제들, 그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그거에서 아마 성과가 좀 난다면 아마 탄핵이나 하야나 뭐 이런 걸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네. 이미 그 최혜병 사건에서는 드러날 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이제 뭐 빙산의 일각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드러나고 있죠. 윤석열이 그 지시했다는 거, 그 임성근 빼라는 네. 그게 다 증언을 통해서 확보된 사항이고 조금만 더 털면은 다 드러날 지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률 위반입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이건 대통령으로서 그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거예요. 그 얘기도 좀 뭐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 보거든요.
헌법재판관이 이제 9명입니다. 9명 중에 6명이 탄핵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전원일치 9명 결정이 나면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면된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박근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박근혜의 정치적 그 지지도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결국은 탄핵하는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치사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균열이 나야 돼요. 네. 그 균열의 시작점은 최혜병 사건이다. 네. 과연 그것을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핵심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말씀 다 하셨네.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다 그렇게 돼요. 7월 안에? 말씀 다 7월 안에? 다 하셨어. 다. 7월 안에? 7월? 7월에 했잖아요. 2025년 7월이라고 얘기한 것일 수 있어요. 올해가 아니고. 올해가 아니고. 올해가 아니고. 농담이고. 인정. 예. 아니 근데 뭐 얘기 나오는 거는 아니, 지금 저기 예. 저 재계에서는 예. 이대로 윤석열과 함께 가면 안 된다. 사실은 박근혜 탄핵도 재벌이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잖아요. 맞아요. 사실 재벌 기득권의 그 대표적인 스피커, 가장 달달한 스피커 하면은 JTBC 아니에요? 네. JTBC가 물꼬를 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JTBC가 말이죠. 그 최혜병 사건 마치 그 모든 지시를 다 알고 있는 것이냐 살라미 전술식으로 네. 하나하나 지금 매일 나오죠 매일. 꺼내들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래서 그 재계에서는 파다합니다. 이제 그 저기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네. 또 7월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그 7월 19일이 최혜병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해입니다. 논리가 벌써 1년이 그렇게 되는 날입니다. 됐군요. 논리가 다 있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네. 우리보다도 우리처럼 이렇게 저 윤석열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지금 특히 20대, 30대 청년들 네. 군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남성들 네. 그분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 특검, 그 최혜병 특검을 반대한다든지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은재식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겐세이를 놓는다든지 야지를 놓는다든지 이러면은 네. 이러면은 진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견제죠, 견제 일본어로 네. 맞나요? 네. 견제. 그 안 그래도 오늘 또 하필 저희 지금 녹화 날짜가 21대 국회에 오늘 이제 본회의 열리는 예. 날이기 때문에 네. 뭐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5월 말에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는 그게 건 이제 그거 아니죠? 거부권 행사 그죠. 국면에서 하나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국회 자체적으로 표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이기도 한데 그렇죠.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 그리고 최수근 특검 문제 어쨌든 국회에서 표결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뭐 이태원은 당연히 통과된다고 보는 게 높을 것 같고 여야 합의가 됐고 저기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네. 저는 그게 네. 되게 웃깁니다. 이태원 거. 이태원이 뭘 주고받고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압수영장 네. 의견 제시권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로 독소 조항이니 뭐 윤석열이 뭐 이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아니 저기 청구권이 아니라 의견 제시권, 예. 의견 제시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이걸 갖고 독소 조항이라고 영수회담에서 나왔다고 하고 거기에 또 맥락에 맞춰가지고 국민의힘이 받아주고 네.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하고 앉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있다고 가지고 시간 끈다는 자체가 웃긴 노릇이거든요. 뭔 독소입니까 이게? 진짜 코미디 같은 어떤 것 같아요. 대통령 영수회담에서 나왔던 얘기 듣고 예. 또 됐다고. 어쨌든 통과가 돼서 뒤늦게나마 통과되면 다행이긴 한데 예. 그 과정을 보면 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줬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래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핑계 삼고 있다가 요거 하나 던지니까 또 좋다고 국민이면 받아가지고 또 예. 통과 합의했다고 잘난 척하고 앉아 있는 게 예. 아주 가짜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오늘 조간도 그렇고 이제 여야 합의하는 것도 오랜만이어가지고 네. 협치 대만세, 협치 대만세 여야 만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태원 저기 특별법 가지고. 근데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최혜병인데 그 왜 그러면은 윤석열이 네. 실수고 반대하냐? 그 자기하고 지 뭔가 거거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성근이를 빼라라고 지시했다는 네. 이런 그 박정훈 대령의 증언이 있었죠. 예. 그 얘기를 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특검에서 사실로 규명된다면은 네. 윤석열은 탄핵이 네. 가능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서 지금
맡고 있는 건데 예, 예.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 그 정도가 아니라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임성근이를 빼라 예. 라고 막 이렇게 예. 압박이라면 압박 예. 조언이라면 조언을 한 사람이 따로 있다. 예. 아,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아, 요게 그 사람 이제 말을 듣고 나와가지고 작년 2023년 7월 31일에 대통령실에 나와서 오전에 예. 경로하면서 예. 임성근 빼라. 예. 이게 그 이종섭한테 예. 갔고 예. 김계환한테 갔고 예. 박정훈 대령에게 갔고 또 그날 당일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그 박정훈 대령한테 그 경찰에다 이첩하려던 그 자료 예. 내놔. 예. 예. 이랬던 거고 안 네. 주니까 이제 8월 2일에 지가 네. 경북경찰청에 네. 연락을 해가지고 받은 거 아니에요? 아, 복사하는 도중에 가져갔다 그러죠. 근데 그렇죠. 그 이전에 네. 그 8월 2일 예. 그 경북경찰청에다가 이제 도로 내놔라 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거야. 이시원은 그 잘 아시는 대로 유성 씨 사건 검사였던 것이고 간첩 조작 사건. 또 그 때문에 이제 좌천이 돼가지고 대구고검에서 저기 윤석열하고 같이 있었나 봐요. 예. 근데 대구의 그 밤문화 아니 네. 대구의 이제 맛집. 맛집. 맛집 술집. 맞지? 술상무 밥상무를 했다는 썰도 있고요. 예. 그 자격으로 사실은 공직기강 비서관이 된 건데 예. 아니 이시원이 그렇게 유재은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그 저기 임성근이 빼 네. 다시 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는 대통령 지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걸려 있어서 지금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통과시키고 예. 처음 표결할 때는 누가 어디다 표 던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다시 재의결을 할 때 네네. 그 거부권이 이제 행사되고 그래서 국회로 돌아왔을 때 재의결을 행사할 때는 그때는 무기명 그렇죠. 투표거든요. 네. 이때 저는 이탈합니까? 적어도 22대 국회에서는 예. 200석이 넘는다고 봅니다. 22대 국회. 요거 차이거든요. 어. 그게 너무 걱정된 나머지 예. 선거 끝나고 예. 낙천자들을 모아가지고 예. 밥 먹었잖아요. 반맥했어요. 예. 정치적 낙천자들은 공동 운명체. 늦긴 늦는데 아. 21대에서만 되면 제일 좋은데 21대에서는 어렵습니다. 자, 근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내대표 선거의 후보가 빵명이에요. 네. 이철규가 나오려고 했다가 워낙에 찐윤 네가 나올 때냐 막 이러면서 비난을 들으니까 본인도 주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왜요? 원내대표 자리가 뭐 하기 싫은 자리가 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원내대표 맡는 사람은 독주를 마시게 돼 있다. 22대 국회 넘어가가지고 표단속해야 되는 장본인이라서 그래서 이제 최병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마크를 못해도 어려울 수 있겠다. 결국은 최병 건으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책임지고 물러날 자리는 안 한다. 굳이 해서 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누구야? 저 아예 그냥 이철규가 되는 방향도 있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 시티 오브 킴. 시티 오브 킴? 도우. 김도우. 아니 이런 거 잘 만들어내시죠. 네, 그렇죠. 기가 막히죠. 예. 박문규. 비짓규. 비짓규. 그렇습니다. 네. 재밌다. 이 시티 오브 킴이 그 당내 의원들한테 이게 덕망이 높은가 봐. 그래서 사실은 그 시티 오브 킴이 이번에 한번 나오려고 했는데 그 부산 일부에서 아이고 뭐 형이 왜 나가요 뭐 이랬나 봐. 기분이 상해가지고 안 나가 내가 이철규하고 경쟁하게 생겼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추대해주는 분위기가 좀 나와버리면은 시티 오브 킴이 그러면 또 추대한다면 내가 생각 있지. 그런데 이번에는 안 맞겠다. 일단 그 최병 사건으로 한번 출렁인 다음 그런 다음에 내가 나서는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는 안 지금 한다. 원내대표는 독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미뤄졌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5월 원래 내일 해야 되는데 9일까지 연기가 됐는데 말씀처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나가도 되나? 나가면 안 좋겠지. 근데 이철규는 조금 달리 봐야 돼요. 이철규는 어떻게 또 얘기했냐면 나는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도 어떤 말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철규는 오다 기다리고 있다. 오다만 기다리고 있어요. 야 철규야. 처음에 술 먹으면서 철규 야 네가 해야지 걔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음 날 술 먹는데 네가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 거야. 가정입니까? 가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철규가 지금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철규는 기다려봐야 된다. 결국은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통령실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낙점 환자가 된다. 네. 이철규가 지금 빠꾸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배현진이가 뭐라 했잖아요. 네. 배현진이는 대통령실에 또 뭐 얘기를 들은 거야. 야, 이철규가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아닌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하루가 다르게 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개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게 당에서 자신들이 당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다 용산 지도자 이런 뭐 모든 원내대표를 용산에서 결정을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그 술 먹을 때 얘기했고 술 깬 다음에 말 바꾸는 그런 느낌이 것일 수도 있고 또 이게 대통령실에서 다 얘기가 됐는데 집에 한번 갔다 오니까 입장이 180도 바뀌는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집에 한번 갔다 와서 입장 바꾼 얘기를 어디서 세워 들어가지고 비공식 라인이 또 누구한테 전달해가지고 했을 수도 그렇지. 있고. 그러니까 너무 루트가 많은 거야. 대통령이 둘이야. 대통령이 둘인 경우가 있어요. 네. 대통령이 둘이거나 아니면은 거기를 통해서 드는 루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내용이 새어나온 루트가. 그래서 이제 뭐 관저에 가서 프로포잘 킴한테 프로포잘 킴이요? 누구죠? 건의 프로포즈 킴. 그때 자막 한번 넣어주시죠. 예, 프로포잘 킴. 그래서 이제 쉿바를 보면은 영어 공부도 되는. 그러네요. 프로포잘 킴. 쉿바 자체가 영어야. 건희잖아, 건희. 아니 건희. 다 그런 건 저희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니까요. 아까 그 도읍도 뭐 김시청이야 뭐야. 시티 오브 킴. 도읍은 맞지, 맞아. 맞지. 타운 아닐까? 타운 오브 킴. 혹시 영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댓글에 규정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부터 그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도 끝나고 시사 정치 이슈들이 많이 또 가라앉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돼. 영어로 정치 시사 그 유튜브를 보면서 영어도 배우는. 그렇죠. 모든 정치인의 이름을 영어로 변경해서 불러보는 저희가 하나의 레전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긴 재밌다. 하여튼 프로포잘 김이 지금 뭐 전혀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논의도 안 된 것들이 그냥 훌렁훌렁 TV조선을 통해 단독 보도로 나온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뭐 TV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을 통해서. 이게 그 지금 대통령실에 이른바 간신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간 것이다. 결국 그러니까 V1, V2 얘기 나오잖아요. 얘 좀 바뀌었어. V0, V1으로. V0. 더 격상한 거예요? 격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프로포잘 김을 의심해 보셔도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프로포잘 얘기가 나왔긴 해. 언제 공개 행보를 하냐 이게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중요합니다. 5월 5일 날 지금 앙골라 대통령도 배우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앙골라요? 최근에 왔어요. 루마니아에 이어서 앙골라 왔는데 몰랐어. 앙골라가 왔는데 정상회담 같이 안 하니까 몰라. 배우자랑 같이 왔는데 배우자 사진이 없어. 이게 뭐야 진짜. 앙골라하고 루마니아 배우자 사진이 없어요. 김건희가 언제 정확하게 공개하냐? 5월 5일 날 원래 해야 되거든. 어린이날 행사. 일단 안 할 것 같아. 쉽지 않겠죠, 당연히. 석가탄신일도 있잖아요. 석가탄신일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영부인 활동량이 대체적으로 많아지는 달이죠. 그래서 내가 유심히 지금 보는 게 중에 하나가 그러면 과연 이 결정을 누가 하는 것인가? 영부인 스스로. 스스로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걸 옆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부하가 아니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나가지 마십시오. 싸대기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김건희가 얼마나 사진 찍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실 사진 섹션은 거의 뭐 본인의 인스타그램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뭔가 대중에게 뭐 이런 얼굴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지난주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대중에 공개됐을 때 오히려 더 아니 선거 지났는데 뭐 굳이 모습을 계속 감출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 학설도 있는데 학설까지 본 사람에 의하면 학설까지 돼? 본 사람에 따르면 뭐 별일 없대요. 눈 인사한테 들어보면 그래요? 멀쩡 별일 없는데 저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추측입니다. 내피셜. 그래서 모든 상황에 프로포절이 관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오면 다른 걸로 퍼진다고 지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총선 전까지는 선거 때 못 나왔다면 지금부터면
많은 특검들 지금 있잖아요. 예, 예. 그 특검들이 다 관련성이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못 나오는 겁니다. 특검의 어떤 휘발력을 그 맞습니다. 막기 위해서. 예. 그래서 본인이 못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되게 머리는 좋아요. 정무관광은 좋은 거예요. 그럼 계속 안 나올 가능성이 예, 높네. 3년간 못 나와요. 이런 사람이 3년간 못 나와요. 그럼 그냥 막후에서 계속 프로포즈만 하시는 거예요? 프로포즈만 하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되면. 세상에. 제가 저 윤석열의 그 어떤 저 태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공감하는 바가 많아요. 이게 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예.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예. 그 지난번에도 그 이재명 대표하고의 영수회담 때 보면은 예. 말투가 예. 많이 지쳐 있는 듯한 아. 그 느낌 아니었습니까? 아, 목소리도 맞아요. 잘안 맞아요. 듣고. 예. 예. 예, 뭐. 그 술을 많이 마셨고 예. 술을 많이 마셨고 또 그 건강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그 전에 그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이 그 여러 가지 좀 예. 위험을 무릅쓰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그 알코올 의존 상태로 보인다.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고 알코올 의존 상태로 보인다. 예. 중독과 의존이 뭐 의학적으로 다른지 모르겠지만 의존도 그냥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정도? 그렇지. 아니 근데 그 정도 되면은 건강이 온전하겠어요? 그럼요. 당연히 정상적인 사고하기도 힘들고요. 아니 아프니까 뭔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아무것도 뭐 그게 머리에 떠올리는 것도 없고 뭐 욕망도 뭐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좀 국정 잘 돌보겠냐 이거예요. 그 저기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 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비공개로 돌린 다음에 85대 15의 그렇죠, 멘트 분량이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85가 맞아요. 윤석열이고 15가 이재명. 근데 이제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들은 분 얘기는 85 그 이상이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전에도 그 있잖아요. 이동훈 그 조선일보 기자였던 분, 그 오래간 조선이었나요? 윤석열이 그 저기 저 당선인 시절에 당선인도 아니야. 저기 후보 시절이었나? 그 정치 입문하고 그 사무실 이화 빌딩에 있을 때 그때죠. 대변인으로 그 양반을 세웠는데 그 양반이 나중에 그 대변인 그만두고 나서 한 말이 있잖아요. 59분. 60분 중에 59분을 혼자 떠든다고. 지금 마찬가지로 그때도 막 이재명 대표 앞에서 그냥 내가 뭐 삼풍백화점 때 뭐 어떻게 했고 뭐 저렇게 했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걸 떠드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아이고 뭐 이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다. 거의 이런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네,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아니 근데 뭐 저희가 사실 영수회담이 오늘 본 주제이긴 해서 지난 주에는 영수회담 예측을 영수회담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게끔 또 내가 역시 브로드캐스팅 킴. 이 저 패널에도 격조가 있습니다. 방송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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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패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방자랄. 엄경영, 뭐 최병철. 아니 엄경영이 이러다가 형님 고소하시겠어. 개인 방송에서도 엄경영 얘기를 엄청 많이 해. 뭐만 얘기하면 엄경영이야. 네. 아니 근데 영수회담 그러면 저희가 총평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짧게 한 줄 평만 일단 해주시면. 총평을 보면 이렇게 김건희 이제 프로포절 김이 영수회담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잘했어?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잘 참았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잘 참았어?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왜 이재명 떠드는데 가만 안 뒀어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재명 대표는 할 말 다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자기 인생의 최대 좀 모욕감을 느꼈지 않았을까. 참긴 참았는데 기자들이 이 카메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 절대 영수회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게 딱 공개 발언할 때 그 15분 그 A4 용지 10장 그 읽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거의 배석자들 포함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표정까지 보면 다 마른 목걸이야.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발언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할 말 다 했고 비공개 발언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할 말 다 한 서로가 서로 다 할 말 다 한 영수회담 아니었어요? 그때 윤석열이 본전이라도 건지려고 했다면은 그 비공개 공개 때 다 그냥 듣기만 하고 있으면 됐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비공개 때는 그렇게 열심히 떠들고 공개 때는 이야기를 안 했다? 그건 뭐야? 쇼
하려고 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뭐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네. 얘기해놓고는 네. 비공개로 돌아섰는데 85대 15? 네. 뭐야 그게? 익스플레인 윤이야. 그러니까 저 카메라 항상 켜졌을 설명해. 때와 설명. 네. 카메라가 또 꺼졌을 때가 네.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금요일에 나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내일입니다. 앞으로 그 계속 회담을 할지 말지의 중대 근거가 될 것이다. 아, 그럼 형님 혹시 그러면 23에서 24로 갔다가 이제 내일 나오는 거잖아요. 하여튼 의미 없는 그런 그냥 변화라면은 24, 25대에 있을 거예요. 네. 그래요? 의미 없는 변화면은 다시는 안 만나고요. 뭐 네. 갑자기 30%가 넘는다든지 아, 그럼 또 만난다. 아, 안 만난다. 이거 아. 오로지 그 목적으로 만난 거거든. 왜 이렇게 그 대통령이 이렇게 저 여론조사에 이렇게 그 몰두하느냐? 예. 이거는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그 세종시 그 갑을 다 줬잖아. 예. 사실은 민주당 후보가 안 나오면 그 후보를 공천을 취소했잖아요. 예, 후보 예. 등록까지 끝났는데 그래서 예. 민주당 후보가 안 나오게 된 거라면 예. 국민의힘이 당연히 돼야 하는데 됐었어야지. 새로운 미래가 된 거 아니야? 이거는 맞아요. 한 번 죽일 거 두 번 죽인 거라고. 그렇죠. 갑도 그렇게 해서 졌고 을도 예. 졌고.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는 그 동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사는 동네에서 그렇게 아주 몰패를 하니까 윤석열이 긴장한 거야. 그래서 공직기강 얘기를 했구나. 그렇지, 당연하지. 아. 그래서 이제 공직사회를 지금 다 잡지 못하면은 예. 이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 대통령을 무시하면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지. 못하죠. 레임덕이잖아 그게. 그렇죠. 근데 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25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5? 갤럽- 그러면 진짜 반짝 올라가는 건데요? 그 같은 거죠. 그냥 같은 네. 수준이죠. 네. 포지 반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예, 아니면 그러면 형님 그건 어떨까요? 뭐 전체 지표, 전체 수치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보수층이 엄청 떨어졌었잖아요. 대구에서도 25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별다른 반응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사실은 아마 본인이 입틀막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 아, 전문인가요?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 막고 싶었을 거예요. 네. 난 차라리 막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 아니면은 형님 이런 거 반대로 그 영수회담 딱 끝나고 나서 대통령의 그 의중을 가장 요즘 잘 대변한다는 서정욱 변호사와 그 보수 종편의 논조를 제가 딱 보니까 네. 이재명 이거 되먹지 못한 인간이요. 다 그래. 어디 영수회담에서 종이 꺼내가지고 기자들 막아놓고 15분을 읽어 제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라는 이 분노 유발. 그렇죠. 이것 때문에 TK, PK에서 오히려 결집하는 거 아니에요? 해봤자 뭐 얼마 하겠어요. 안 되나? 그리고 그게 몇이나 되겠어요. 이제.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나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럼 이제 안 통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내일 지지도는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뭐 떨어지지도 않고 그 정도에 수렴할 것 같아요. 떨어진다면은 네. 이제 눈과 쪼이트 맞겠죠. 너 왜 그때 안 막았냐고. 이재명이 A4 용지를 꺼낼 때 왜 막지 않았냐고. 그러네 아마 또 그러고 제 보니까 생각에는 이도훈 수석이나 예 옆에 혼 많이 났을 거예요. 그죠. 홍철호, 이도훈, 정진석. 있었는데 뭐 예. 정진석은 뭐 이러가 아무 짓도 못 하고 뭐 손톱 정리하고 있고 예. 이도훈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이도훈이 가장 종이 압수수색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압수하지도 못하고 거기 이제 공개자이니까 카메라가 다 보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몸 그래서 검색했었어야 되겠네. 민주당이 그 스케치만 허용하는 걸 반대했어요. 라이브로 중계하게 해달라.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엠버고 걸었잖아요. 음성 엠바고. 음성 엠버고 걸었지만 결국 다 다 드러났잖아요. 드러나잖아. 다 드러나잖아. 하여튼 너무 잘한 것 같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것도 안 했다. 예. 그냥 가가지고 막 예. 들러리 서담한 거지 뭐. 웃고 그거는. 그러면 예. 정말 이번에 욕 많이 얻어먹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거라도 했기 때문에 예. 뭐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를 보수 애들은 하고 있는데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 화가 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지. 맞아. 그 이재명 대표의 싸가지를 언급하셨어요. 이거 싸가지 같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홍준표 당시 대선 경선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포착됐던 장면은 심지어 선배 홍준표도 이렇게 툭 치잖아요. 네. 이렇게 툭 치잖아요. 이렇게 반갑다고 치는 것 같은 거 기선 잡기인지 반갑다고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재명도 이렇게 또 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이게 버릇 같아요. 습관. 검사들 습관. 하는 짓거리. 예, 아 검사들. 약간 이렇게 막 어깨 치는 거 나도 몇 번 봤거든요. 자기가 막 뭐라 되는지. 근데 아니, 한동훈도 그랬잖아. 유세할 때. 아 그랬나요? 아 그렇죠. 맞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저기 후보들인데. 아이 뭐 나이가 뭐야? 네. 아, 뭐 신경 안 써. 그런 네. 거. 아 그리고 보통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랬지만 보통 나보다 나이 많은 후보면 뒤에 후보자 붙여주거나 이러는데
김용민이, 음. 김용민이, 박지훈이 맞아. 이렇게 뒤에다 후보를 안 붙이더라고. 그렇지. 그게 이제 검사 DNA 때문에 그런가 봐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한테 덕치고 이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덕치고. 덕치고. 그 버릇 같아, 버릇. 안 좋은 버릇이네. 안 좋은 버릇. 안 좋은 버릇이지. 예. 근데 영수회담 자리에서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예. 예의를 갖춰야지. 그러니까 이제 예의는 이재명 대표도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거는 이제 친근감의 표시다 이렇게 또 뭐 하시겠죠? 친근감이야. 예. 치면 왜 때려 이랬어야 돼요. 아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또. 야, 왜 때려? 회담도 하기 전에. 이게 약간 야, 대! 하면서 같이 때려 이렇게. 근데 이런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사회생활 하면서 좀 막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윗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 뭐 리액션을 하거나 말씀하실 때 반말을 하거나 왜 의사 선생님들 가끔 진료 받아 가러 가면은 반말 쓰잖아요 나한테. 그렇죠. 예. 어떻게 왔어? 예? 아 저 감기 걸려서. 아팠구나.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딱 그런 느낌. 근데 이런 거에다 대고 아팠다. 약 타러 왔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죄송합니다. 씨빠 외치는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못 막잖아. 하여튼 뭐 저기 오랜 검사 생활을 하다 네. 보면은 세상에 이제 사람이 한 세 부류밖에 보이지 않아요. 첫 번째 범죄자. 범죄자. 예. 두 번째 아니 동료 혹은 가족 동료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한테 향응을 제공하는 베푸는 사람.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세 부류 사람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에서는 무슨 나이가 뭐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한 번도 심지어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자기들이 구속시켜봤는데 별거 아니거든. 사회적 신분 그게 뭐가 중요해? 한 번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나 이렇게 굽신거려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검사들은 변호사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변호사가 가장 만만하죠. 만만해요? 예. 왜요? 이제 어차피 우리도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법정에서는 다투는 사이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데 조사받을 때는 그때까지는 약간 가불이지만 끝나고 나서는 법정 가서는 공정한 거로 봐야 되고 근데 조사받을 때는 검사가 처분 내리니까 기본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 박 변호사님은 네. 법정에서도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런 처분이 있어요. 저는 판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판사한테. 검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는 보도 안 해요. 예, 인간 죄송합니다. 취급다. 기억 얼굴 하나도 기억을 못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새끼는. 알겠습니다. 예. 판사님. 예. 판사님 찾아봐요. 판사님. 근데 그 영수회담 보면은 서로 독대는 안 했잖아요. 뭐 좋은 분위기가 아니니까 안 했겠지.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아마 않았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이거 A4용지 꺼내면서 화가 단단히 났고 예. 또 비공개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또 비공개에서 헛소리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어쩌고 듣고 그런 상황이었고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독대를 독대 안 못한 해버리고 것 같아요. 예. 했었으면은 그 가정입니다만 그게 아마 네. 아마 민주당에서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진짜요? 독대를 하지 말고 그 대변인 비서실장 있는 데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먼저 꺼내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지. 그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이재명을 예.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 할지 몰라서 걱정스러운 표정은 읽혔어요. 제가 그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네. 윤석열이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와의 예. 존칭생략 이재명과의 예. 네. 이렇게 회담에서 예. 내가 이 대표를 안 만나려고 한 게 아니다. 예. 안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맞아요. 그 심평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영 논리가 있어서 네네.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대표 만나는 거 싫어해가지고 어쩔 네. 수 없이 안 만난 거다. 네. 못 만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야 그럼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비굴할 수가 있어요? 비굴함의 극치 아닙니까? 예. 최악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해? 굳이.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단둘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할 말 다 할 건데. 그럼요. 얼마나 말을 잘할 정도가 아니라 이 국정 난맥에 대해서 그것만 짚어도 한 80분 넘게 할 거예요. 독대도 독대고 뭐 영수회담 전반을 봤을 때 놓고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에게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에게 또 몇 점을 줬을지도 궁금한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는 모욕감을 느꼈겠지만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김건희 프로포절 입장에서는 예. 여보 잘 참았어. 잘 참았다. 15분간 말하는 거 참고 잘했어. 애썼다,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음. 이재명 대표는 저는 본인 스스로만 90점 정도 줬지 않을까. 그러면 정치적 실익이 누가 더 있냐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에게 더 저는 그래 거네요? 봅니다. 근데 뭐 자꾸 논평하는 거 보면 뭐 다 똑같다 뭐. 네. 둘 다 얻은 게 없다. 저 이번에 다들 제일 재밌었던 논평하더라고요. 게 둘 다 패자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난 그런 분들이 가장 답답한 게 둘 다 패자래요. 예. 그냥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고 하셔요. 그게 난 낫다고 보거든. 예. 최병천, 엄경영 이런 사람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얘기한 거죠. 안 했죠. 했나? 안 했죠. 안 했나? 예, 최병천은 안 했죠. 안 했지만 그런 것 같아 보여요. 내 느낌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민주당이 맞다고 생각해서 민주당 지지하고 평론한다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뭐 중립인 척하면서 예. 되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예. 듣기가 되게 거북하고 예. 사실은 기회 안 받았습니다. 아마 예. 본인은 아마 누구 찍었어요? 자기 지역구에. 예. 그럼 찔리죠, 그죠? 마음의 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라고 우리 박준영님 지적해 주셨고, 아니 이제 영수회담 끝나고 나서 뭐 인적 쇄신, 국정 쇄신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은 많은데 지금 제일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이제 조직 개편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뜬금 민정수석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름도 맨 처음에 법률수석이었다가 민정수석 부활이었다가 어제 파이낸셜 뉴스라는 보도 보니까 민생수석 얘기까지 나왔던데 뭐 이게 뭐가 그냥 맞는 똑같은 거예요? 로펌 하나 만드는 거예요. 로펌이요? 저는 그래 봅니다. 예전에 대검에 있을 때 범정이라고 그랬거든요. 범죄기획수사단. 네. 그 손준성이. 손준성에 있던 그쵸. 그걸 하나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하려고 정확하게. 예. 지금 머릿속에는 특검 막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특검 막는 아주 제대로 된 기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지. 판단한 것 같아요. 예리하십니다. 사실은 범정에서 뭐 했냐면은 예. 그 윤석열만 예. 뭐 말하자면은 뭐 그 리스크를 사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검찰 조직을 사유화하는 측면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뭐까지 했느냐? 프로포잘 김, 예. 오늘 자주 등장하지만 네. 그 최은순, 예. 네. 장모. 예. 그래서 거기가 대검찰청이 아니라 법무법인 처갓집 아니냐? 아니, 예. 법무법인 장모라고. 법무법인 장모. 법무법인 장모.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 별칭이 법무법인 이름 장모. 괜찮은데 법무법인 장모. 그 이번에도 그럼 법무법인 그럼 뭐라? 아니죠. 뭐야? 장모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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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모수석. 장모수석실에는 예. 장 씨가 아마 수석이 될 것이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거는 짚어봐야 돼요. 이 만들면서 공약을 뒤집은 거잖아요. 네. 뒤집은 변이 뭐냐면 DJ 때도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 명분이 민심을 더 잘 듣기 위한 명분으로 DJ가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고 변을 하거든요. 그 민정을 살피기 위해 정의 그 초코파이 할 때 정의예요. 네. 그 민심의 동향 뭐 이런 것들을 경청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부활한 거는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때고 지금은 그거냐 이거예요. 비판 민심을 짓밟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지. 할 말 없으니까 이제 공약 뒤집을 그렇죠. 명분으로 DJ 때도 그랬다라고 이제 꺼내온 거예요. 실제로 민정이 이제 예전 민정, 뭐 민정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법률비서관 이게 다 그거예요. 한쪽은 사정기관 컨트롤, 한쪽은 친인척 같은 거 관리하고 한쪽은 정말 말하자면 법률적인 어떤 그런 것들 관리하는 이런 게 인사죠, 인사.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그 기능 중에 이 뭐 이렇게 사정기관 컨트롤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방어하는 거, 그 두 개를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민정수석실 만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펌인데 이 로펌은 검찰청이나 경찰청이나 컨트롤도 가능한 로펌인 거예요. 되게 괜찮죠. 그럼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그게 그래서 장모 수석실이다. 장모수석. 자, 지금 그 법률수석으로 조응천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이미 언론에 뭐 박찬호 검사, 김주현 전 대검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조응천도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진짜요? 예. 그 뭐 아마 조응천 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심지어는 총리 후보로
제가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예. 땡광땡 땡광땡.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나왔다 떨어진 신분입니다. 아, 빛이 나시는 분이군요. 빛이 있죠. 아, 빛이 좀 있고, 빛이 있어요. 빛이 있고 감자를 좋아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빛이 강원도가 있어요. 감자가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요. 아, 근데 그분은 왜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 저기 뭐 하여간 뭐 좀 누가 추천을 받았나 봐. 아, 그분이 좀 약간 중도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그런가? 아니지 반명이니까. 반명이라서. 네, 그렇지 아. 않을까 싶습니다. 예, 총리 후보자와 민정수석실의 민주당 측 인사까지 좀 거론된 적이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이렇게 이름이 거명되는 것만으로도 쪽팔리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부끄러워할 그분들한테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네. 또 이제 사실은 장기간 실업자로 살아야 되는 그 정치 낭인 신세가 된 사람들에게는 네. 솔깃할 수 있어요. 일자리 창출인가 봐요, 대통령실은. 글쎄 말입니다. 특히 네. 그 얼마 전 총리로 이제 네. 기용될 뻔한. 예. 박영선. 이 이름이 거론된 제가 예.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아이가. 그 사람도 예. 그 사람도 뭐 자기는 절대 안 하겠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안 할 거면 뭐 화를 내거든지 네. 가당치도 않다. 어디 윤석열 정부에 내가 총리직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민주당에서 당원으로서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일 이러질 않잖아. 뭐 그러면서도 윤석열 이렇게 아 지금 방송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어. 아 돌아가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돌아가는 줄 몰랐어요. 제가. 네. 김진표, 박병석, 윤석열 라고 박지원 라고 원장께서 다 박지원 똑같은 전 놈들. 박지원 전 원장입니다. 그 주변에 그 앞뒤로 계속 털봐주시 웃기만 하는데 네. 아 요거는 근데 저희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는 예. 그러면 알고 한 거겠죠? 아유 네. 박지원이 어떤 박지원이 사람인데? 뭐 박지원은 좋은 사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요즘에 아니, 우리 저 방송 보시는 누구야? 분들은. 네. 예전에 홍준표 형님이 2012년에 네. 저하고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뭐 저하고만 먹은 게 아니라 예. 그 김어준, 예. 주진우도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JTBC 뭐 방송을 하나 맡았는데 예. 어준아, 네가 좀 한번 나와줘야겠다. 아. 이러려고 오, 밥을 산 거라고. 의준이. 예. 예. 그럼 뭐 결국엔 못 나갔지. 안 예. 나갔고. 예. 예. 근데 그때 하는 얘기가 예. 민주당 정치인 중에 예. 요물이 하나 있다. 요물. 그리고 요물 얘기가 왜 나오냐? 예. 저보고 예. 용민아, 이 정치라는 건 말이다. 오. 요물이 하는 거다. 요물. 오. 너같이 그 착해 빠져가지고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비슷하다, 아, 홍 시장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본인 진짜, 얘기 진짜 본인 같다. 본인도 요물이신데 아무튼. 네. 자기는 요물인데 예, 예. 민주당에는 요물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박지원이야. 박지원이다. 상대가 어려운 정치인인가 보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거를 그 요물님께서 이거를 설마 모르고 모르기는 근데 사실은 예. 그 욕 들어도 싸는 사람들입니다. 욕 들어도 싼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요번에 이제 이렇게 이 김진표 순방 가고 이런 거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박지원 당선자가 박지원 원장이 이렇게 함으로써 추미애, 뭐 정성호, 조정식 뭐 등등 지금 출마자 중에 이분들 중 한 명이 또 얘기해야 될 상황이 됐고 두 번째 네. 누구로 많이 굳어질 느낌이 많이 들어요. 추미애 쪽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굳어지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더 그런 뉘앙스로 박지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이름이 거론되지만 네. 더불어서 추미애를 밀어줄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부각이 되지만 자연스럽게 추미애 이외 후보들이 그렇죠.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렇죠. 오. 김진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저는 지난 그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뭐 지금 뭐 보수에서는 뭐 이제 윤석열 정권의 어머니다 이러면서 막 추미애 장관을 그 모멸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정말 정신 반듯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저렇게 대놓고 그 임명한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멧돼지처럼 들이받고 이걸 어떻게 방치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추 장관은 지극히 원칙적으로 대응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윤석열에 대해서 겁먹고 있고 또 그 한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그렇게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보면. 추미애 장관한테는 적대적이고 윤석열한테는 뭐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징계 2개월 나오니까 추 장관한테 그만두라고 그러고 뭐예요 이게 도대체? 맞아요. 그거 완전 사람을 나락으로 음. 떨어뜨린 건데, 근데 제가 그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거기에 그 지금 대통령 휘하 네. 모든 뭐 저기 실장 수석 다 한 명 한 명 들여다 보면은 네. 추미애만큼 정치한 사람이 없어요. 다 선수도 낮고 정치 경험도 대단히 일천하고. 네. 그러니까 정치를 가장 오랫동안 한 사람이 추미애인데 네. 어떻게 보면 추미애한테 지도 편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놓고는 어설프게 윤석열 편들고 그때 또 걔네들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은 절대 정치를 안 할 것이다. 대선에 안 나갈 것이다.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나갔잖아요. 이렇게 됐죠. 몇 달 안 돼서 이랬잖아요. 나갔잖아요. 예. 다 대가리 박아야 될 일이지. 예.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 장관이 사실은 정말 이 원칙적으로 대응했고 예. 윤석열을 가장 경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아주 악의적이고 이렇게 왜곡되게 평가를 받는 거는 이건 정말 참 민주당이 크게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나는 총선을 보면서 예. 안타깝게 떨어진 분도 있어요. 예. 근데 마지막까지 이제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게 추미애 이제 당선 그 부분인데 저는 뭐 국회의장 되는데 거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22대 예. 국회의장 되고 국민 여론도 지금 뭐 40% 이상 압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 같아요. 윤석열과 예. 추미애 음. 국가 의전서열 1위와 2위의 싸움 거기에다가 삼가편대 야. 이재명, 추미애, 박찬대 예.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아. 이제껏 김진표, 이낙연, 조정식 기대됩니까? 조정식 아니면 누구였지 원내대표? 하여튼 등등 그런 느낌하고 다르게 모든 포인트 자체가 윤석열 정부하고 대립할 수 있는 참 거짓 때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앞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 전선에 이게 또 다른 의미의 예. 국회의장이 이제껏 그런 걸 못했어요. 중재자 역할만 했었는데 예. 앞으로는 또 다른 어떤 권력이란 권력이잖아요. 국회의장도 그런 어떤 모습까지 저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합니다. 아니, 예. 총선 민심을 보자고요. 민심이 네. 뭡니까? 그 저기 효능감 떨어지는 국회가 이제 뭔가 효능감을 보여줘라. 그렇죠. 개혁과는 반대됐고 네. 어설픈 기회주의에 물들었던 국회가 이제는 선명한 개혁의 주체가 되라.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렇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현 정권과 맞서서 국민에게 그 바른 미래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려면은 조국. 네? 농담이에요. 이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육선이기도 하지만은 예. 그 추미애라는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뭐 다른 답은 없어요. 그 조정식 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사무총장이에요. 네? 사무총장. 뭐 육선까지 됐다지만은 그가 뭐 어떤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적이 있었나? 그냥 그분은 그냥 사무총장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이게 그 두 분이 왜 우려하시는지 알겠어요. 이게 국회의장을 뽑는 게 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나 뭐 민주당원들이 뭐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던 그렇죠. 때도 많았기 때문에 심지어 여론조사까지 다 추미애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혹시나 의원들 사이에서 추미애 너무 좀 부담스럽지, 너무 강성이지, 또 이제 그 대결적 국면으로 뭐 입법부와 행정부가 또 싸우겠지, 이런 어떤 그 양반 노름하는 분들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올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진표하고 우상호였거든요. 이 김진표가 1차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상대도 안 됐어. 그 정도로 김진표가 되는 걸 봤을 때는 김진표가 이래 할 거는 다 예상했잖아요. 예. 이 사람은 거의 국민의힘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김진표 시켰던 걸 봤을 때는 이 국회의원들도 사실 별로 관심 없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추미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다르지만 좀. 진표를 인기 투표로 뽑았다는 거지. 얼마나 이 비극적입니까? 민주당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2대 국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 내밀었잖아요.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가동이 되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스케줄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텐데요. 그렇죠. 예, 상당 부분 꼬일 텐데 이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한동훈은 거의 불가능한 날개가 좀 부분이잖아요. 꺾인 상황 아닌가 싶거든요. 네.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 네. 그런 생각 들고 이게 사실은 언론에서 계속 막 프레임을 좀 만들어 오는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처럼 뭐 경쟁하는 것처럼. 그죠. 글쎄요. 저는 한동훈 특검법이든 그게 김건희 특검법이든 뭐 최상병 특검법이든 다 윤석열 정부에 부담되는 것들이고 예. 언젠가는 밝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일단 올리는 거야, 발의하는 거야 뭐 마음이죠. 통과가 언제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 저는 조국 혁신당 하는 거가 뭐 그렇게 막아야 되고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뭐 심지어 뭐 원내대표 박찬대 이제 뭐 추대된 거니까 그렇죠.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 하실 분께서도 한동훈 특검법은 뜻을 모으겠다 뭐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그렇죠. 아니 뭐 민주당이 반대하고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없어요. 그런데 전 다른 맥락에서 좀 짚어보자면은 네. 만약에 한동훈이가 이제 전당대회에 나온다,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 근데 나올 수밖에 없어. 못 나올 사실은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못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그러면 바로 자기는 정계 은퇴야. 그렇게 네, 되면.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특검법을 도입할 것도 없이 예. 검찰에서 알아서 조국 이재명 대하듯이 수사를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특검에서 기대했던 결과보다도 더 예. 세고 독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검찰에서. 예. 그런 의미에서 예. 한동훈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파악하고 예.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특검법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제2의 윤석열 모델을 한동훈이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도 좀 드는 그럴 게 배포가 없어. 아, 기본적으로. 때리면 커지는 그런 배포도 없어요? 한동훈은? 없어. 왜냐하면 자기 저 흠결도 많고 또 예. 가족을 지금 겨냥하는 상황이란 뭐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면은 자기를 때리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어도 예. 가족을 때리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 예.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서 수사를 했던 거고 조국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고민이 많을 거예요. 박 변호사님처럼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끝났다고 그 부분이 봐야 아닐까 되지 않나 싶고. 싶거든요. 저는. 아 그러면 두 분이 진짜 좋아하는 분 한 분만 일단 소환을 하겠습니다. 우리 진중권 교수님께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저 반어법이었어요. 음. 진중권 교수님께서 특검 받아도 된다. 조민 씨와 다르게 한 전 위원장 딸은 공부를 실제로 잘했다고 한다. 뭔 소리야 그게? 진중권이가 뭘 알아? 아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아니 정말 근데 이게 답이에요. 말이에요. 방구예요. 아니 이게 진짜 아니 그럼 그게- 공부를 잘하려면 그럼 조민 씨는 공부 못 해가지고 그랬어요? 범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업무 방해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지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중요합니까? 아니 우리 저 진중권이는 자기가 조민보다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어? 못해요. 야, 저 같이 한번 뭐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야, 중권아, 넌 석사가 말이야. 석사도 그 논문도 다 표절했더만. 그렇지. 변희재 씨의 말에 따르면. 아 예, 그거 붙여줘야 됩니다. 네, 아주 뭐 맞습니다. 아주 형편없이 표절을 했다고 하더라고. 예. 누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져. 너는 열애야, 열애. 응? 그 진중권 교수와 관련해서는 이 변피 시절이 가끔 맞을 때가 많아요. 맞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항상 인간 진중권에 대한 그 고찰을 변희재 대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CBS에 진중권 작가가 그때 한번 그 박재홍 앵커도 매기고 앞에 있는 방송 맞아요. 때 매겼던 적 있잖아요. 썸들 내고. 네. 아니 그 선거 기간에 다뤄줄 거라면은 한동훈을 이렇게 매기는 게 말이 되냐고 한동훈 편을 노골적으로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주제를 가지고 변 대표랑 방송을 같이 하는데 그러더라고. 분명히 진중권 작가가 이 스텝 말고도 다음 스텝에서 한동훈 편을 노골적으로 들 거다 앞으로. 한동훈에게 일단 꽂았다 진중권은. 앞으로 이런 장면 계속 나올 거라고 했는데 딱 나온 거야. 맞네. 잘못 썼다 줄. 예? 잘못 쓴 것 같아. 잘못 썼어요? 왜냐면 한동훈은 미래가 끝났기 없으니까. 때문에. 저기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똑똑이도 아니잖아. 박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은 제2의 진중권이 되고 싶어하는 또 한 분이 있잖아요. 누구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그 한솥밥을 먹었던 김병률? 그렇죠, 예. 근데 이분도 그러면은 지금 빨대를 잘못 꽂았네요. 요새 안 나오잖아. 요새 아직 비대 아직 나와? 아직, 예. 그럼. 비대위원이 아직까지. 네. 뭐 거기다 뭐 함은경 등 진중권 사람들이 좀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네. 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당대표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들이 엄청나게 그 내부에서 비호감이거든. 몰려다니는 족족 비난을 받아요. 예. 그래서 뭐
한동훈은 지금 자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력이 없는 가운데서 도전해서 되겠는가? 아마 이런 이 주판알도 굴리고 있을 거라고 전 봅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최수근 특검을 고리로 해서 한동훈 측이 무기를 삼을 것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낙선자들 모임하면서 낙천자 현직 의원들을 달랜 것처럼 물밑에서 한동훈 측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로비를 통해서 자신이 한동훈 특검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미리 사전에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최수근 특검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아마 그런 논의를 어느 날 밤에 한다면 그 이튿날 아침에 압수수색이 들어갈 겁니다. 전혀 상대가 안 될 것이다. 끝났다. 끝났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진짜 식물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변호사죠, 이제 변호사. 그러면은 그 정도로 예상을 할 거라면은 미국 유학 안 간다고 했지만 그냥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될까? 미국 유학도 뭐 출금된 거 아니야? 그래요? 뭐 지금은 아니라도 예. 윤석열 가만 놔둘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너 나오지 마. 이거거든요. 네. 지금 요구는 딱 하나야. 예. 가만히 있어. 그거에 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예.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반기를 제대로 들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기다려 보고요.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 상황까지 넘어왔으니까 지금 뭐 비대위원장은 황우여로 된 거고 그러면 전당대회에 누가 도전을 하고 누가 그 새로운 얼굴이 되는 건가요? 그때까지는 이제 황우여 형님이 이제 예.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거니까. 하는 거군요. 예. 좀 많긴 한데 글쎄요. 누가 도전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나경원부터 해가서 뭐 안철수 얘기도 나오고 아까 원내대표 얘기는 우리가 했으니까 할 사람 없다 치더라도 전당대회에 나올 사람 사람들은- 꽤 많아요. 근데 유승민도 뭐 얘기를 한 것 같고 어제 뉴스에 그 참 박근혜 정권 때 당대표 하지 않았어요? 월이황. 월이황. 우려? 우려? 황우려. 예. 월이황. 월이황. 예. 이분은 무슨 말만 하면 웃으신다면서요. 네, 근데 2개월 동안 그냥 관리형만 하다가 집에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혹시 뭐 두 분이 기대하는 조합 같은 거 있으십니까? 기대라기보다는 그냥 여기 되면 재밌겠다. 오히려 민주당한테 꽃놀이패다. 있습니까? 당대표? 유승민이 되면 안 어려워요?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당신 100%를 안 바꿀 건데. 이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그럴 되면 일이 제일 없어요. 힘들어요. 예. 안 돼요. 절대 그럴 큰일 일이 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도리어 이제 윤석열 권력이 무너지고 국민의힘에서 뭐 대선 후보가 나와야 한다면 유승민이 나올 수는 있겠지. 완전히 이 윤석열의 그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정반대니까 예. 유승민이. 그런데 뭐 지금 윤석열 체제가 예.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예. 뭐 방법이 유승민은 기회 없고. 없어요. 예. 글쎄요. 지금 뭐 누가 나올지 안철수 나오면 좋겠는데 안철수 나올 가능성이 있지. 나와서 좀 설쳤으면 좋겠어. 당신 100%에서 안철수라. 수도권 당대표설. 그렇죠.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아있는 얘기긴 하지만 관심도 없어 사실은 누가 되든지 간에 아무 상관도 없어요. 뭐 그냥 하긴 그러니까 예상을 하든 기대를 하든 간에 어차피 용산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당신 100%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거니까.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선거를 이긴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이 향후 전국을 뭐 주도는 하겠으나 상황에 대한 가장 큰 변수는 여당의 상황. 그렇지. 한동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의 균열 이런 것들이 결정되다 보니까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예상을 잘 안 하시지만 국민의힘 상황은 아무튼 주시해볼 필요는 있겠다. 보긴 봐야죠.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우리 그 쉽바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안주들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간 했던 건 정치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수회담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앞으로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장소도 국회에서 사랑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안 만납니다. 예. 다시는 안 만납니다. 큰 손해를 봤어요 이번에 솔직히. 다시는 안 만나요. 네. 다시 안 만난다? 다시는 안 대화를 해봤어야지 어디 한번. 대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예.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제돼야 하는데 예. 아니 초청해놓고 85% 혼자 떠드는 거는 그거는 뭐 배려할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죠. 기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대표는 이 사람은 예. 뭐 딱 여기까지구나 견적이 이 정도구나 그리고 뭐
오늘 이 자리는 그냥 내가 최후 통첩한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네. 더 이상 보지 않는다. 네, 더 이상 안 본다 이렇게 결론 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음 주에 쉿바를 할 때쯤이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 됩니다. 요즘 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자회견에 대한 세부적인 예상은 저희가 다음 주 쉿바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사이에 이제 형식과 방식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살펴보면 다 마사지된 질문 주고받는 제대로 건데. 못한다. 그렇지. 에? 절대 제대로 못한다. 아 이번에는 좀 얘기 달라진 아유 거 아니에요? 못한다. 저번에 똑같이 해요? 질문 하나 해보면 끝이에요. 아니 1년 9개월 만에 하는데 툭 물어보면 끝이에요. 툭툭 끓이면 한 말도 그렇죠. 못해요. 그 아무 말도 대통령도 못해요. 문제지만은 네. 그 질문할 수 있는 기자가 없어요. 아니 방법이 없어요. 이 제가 기자회견 하더라도 짜여진 질문, 짜여진 답변. 저번에는 똑같네. 그게 다다. 네, 그렇지. 그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화를 낼 것이고 화를 낼 것이다. 또 아예 그 출입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겠다. MBC 못 들어간다. 네. 출틀막. MBC 못 출틀막. 들어간다. 출틀막? 네. 출틀막 기자회견이 될 것이다. 기자할 거 1도 없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방식이나 이제 이런 형식이 좀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하듯이 이제 프리 토킹, 네? 아니, 프리하게 지디우다. 토끼 답변 하나도 못해요. 그러려면 이제 술이 있어야지. 김치찌개, 있어야 되고. 김치찌개. 네. 아니 김치찌개, 족발, 부침개 이거 최근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카메라하고 녹음기 네. 다 치우고. 아 예. 치우고. 예. 아 비공개로. 그런 회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러면-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5월 10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취임 2년인데 2년. 5월 8일에 말이죠. 그 5월 10일에 이제 가석방 될 사람을 법무부가 결정하는데 네. 최은순. 그 5월 8일에 최은순도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요. 근데 최은순 22년 동안 이른바 가정부로 봉사했던 분 말씀이 예. 5월 10일 날 나오신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평가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가석방 할지 말지 심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5월 10일 나가신대요 이랬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그러면은 만약에 5월 10일 최은순 나오면은 이건 들고 일어나야지. 말도 안 되는데요, 진짜? 근데 못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번 계속 봅시다. 내가 얘기하고 다녀. 그래서 좀 못하게끔. 사전에. 못할 것 같은데 하면 땡큐죠. 하면 정말 이 정권은 끝을 몰락이야, 보겠다는 몰락.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반복적으로 되지만 장모 수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음. 봐야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데 한다면 근데 이제 자, 결국에는 할지. 그거는 뭐 윤석열이나 참모들은 이게 굉장히 주변의 눈 때문에 예. 주저할 수 있는데 지금 V0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근데 V제로 그렇게 무식하진 않으니까 내가 봤을 때. 뭘 좀 무식하지 않아? 높이 평가하시는 난 거예요. 높이 평가합니다. 프로포즈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아, 거예요. 나는 그냥 뭐 네. 허접한 인간이라고 봅니다. 예. 예. 아 근데 아무튼 진짜로 그 장모 문제가 그쯤에 그렇게 불거진다면 그 저기 공공의적 시리즈 1에 나와 있는 그 대사 넣어주세요. 그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거 있거든요. 그거 짤 넣어주세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거 있거든요. 알죠. 야 맞아요. 증거에 똥을 묻히는 새끼가 어디 있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 한번 넣어주세요. 예. 예. 야, 어차피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예. 자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유일무이한 정치 뒤풀이쇼 씹바 오늘 장사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